안녕하십니까.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그 중에서도 이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방유체역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공부하시느라 이 공부하시는 것을 조금씩 그래도 천천히 가장 첫 번째 이 단위를 한번 보면서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 예를 들어 뭐 사과를 놓던지 혹은 이렇게 연필을 놓던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뭐 직육면체의 어떠한 이렇게 물건이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모두 놓았을 때 우리는 이 단위를 사용하는데 주로 킬로그램 그리고 이 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이것들도 바로 하나의 이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중에는 절대 단위와 그리고 이 중력 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이 절대 단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이 킬로그램 그리고 이 미터라든지 그리고 이 세크 시간 같은 경우를 1초를 1세크 혹은 1세컨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절대 단위 그리고 여기에 이 중력 단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미터 퍼 세크가 아니죠. 미터와 세크는 동일하게 있는데 대신에 이 킬로그램 대신에 뉴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뉴턴을 바로 이 중량 혹은 무게 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이 킬로그램과 중량의 차이점은 바로 이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중력 단위이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절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1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가 1kg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을 곱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 즉 가속도가 붙어야겠죠. 중력 가속도를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 시간에 흔히 F는 ma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소방유체역학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를 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두 중력을 받기 때문이죠. 흐를 때. 그래서 m 곱하기 g를 사용해서 이 중력 가속도 1 뉴턴 같은 경우에 이 단위가 1kg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1 뉴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운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금 설명드린 저희는 F는 mg라는 식을 배웠습니다. 공식을. 단위는 뉴턴이고 이 뉴턴의 단위와 동일한 것은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좀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무게 m이 이 소문자 m자가 20kg 20kg인 물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해지는 힘 F를 구하시오 라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어떠한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이 M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때 받는 이 힘의 F 값은 몇이냐? 라는 문제인데 조금 간편하게 이제 F는 mg라는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20kg 곱하기 그리고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9.8을 하면은 196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F는 mg의 단위는 여기 뉴턴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것은 196 뉴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도입니다. 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low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 고등학교 이제 수학 시간 혹은 화학 시간에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V
이 세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면은 이 직육면체가 있을 때 보통 이 최적, 보통 저희가 이 화학 시간, 고등학교 때는 부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수학유치역학에서는 부피 또는 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곱미터인 이유가 높이를 예를 들어 y라고 하고 가로를 x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z라고 하겠습니다. 세로 쪽을.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z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x, y, z의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x미터, y도 미터, z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x 곱하기 z는 이 한 면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x, y, z, 즉 이 최적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미터의 단위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제곱미터, 이 물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 1000kg/,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미터, 아까 방금 예제에서 물체 M의 그 무게가 20kg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M도 똑같습니다. 단위가 kg입니다. 그래서 kg/, 세제곱미터라는 단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의 크기를 20리터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이 부피의 크기는 40세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밀도를 한번 구해 볼 텐데 그렇게 되면은 밀도는 방금 부피분의 질량 단위는 kg/, 세제곱미터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V 같은 경우에는 40세제곱미터 그리고 리터, 여기서 중요한 게 20리터는 20kg과 동일합니다. 즉, 이 리터라는 단위가 kg이라는 단위와 같이 사용되는데 kg은 보통 이 고체 상태, 그리고 리터는 저희가 우유 같은 거 혹은 물을 살 때 리터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밀리리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터와 kg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액체이냐 고체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리터, 여기도 20kg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0.5kg per 세제곱미터, 이것이 바로 이 해당 밀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0.5kg per 세제곱미터인데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1뉴턴은 1kg 그리고 미터 per 세크의 제곱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1kg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kg은 그렇게 되면은 1kg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뉴턴은 그대로 있고 이 세크의 제곱 퍼 미터, 이것이 바로 1kg의 뉴턴화, 즉 1kg을 뉴턴을 적어서 바꾼 공식이 바로 이 중력 단위로 바꾼 것이 바로 이 1kg은 뉴턴 그리고 세크 제곱 퍼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5 여기 그대로 두고 그러면 뉴턴 퍼 세크 제곱 퍼, 여기는 4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제곱미터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을 뉴턴 그리고 세크 제곱 퍼 미터로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도 뉴턴 그리고 세크 제곱 퍼 미터에 여기에 미터의 세제곱을 곱해주기 때문에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비중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중량은 보통 이렇게 감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 밀도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피분의 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밀도와 이 비중량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력 가속도가 들어갔으면 이 비중량이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가 없으면 밀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감마 같은 경우에는 rho g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은 이 부피분의 힘. 그러면 부피 F는 저희가 방금 mg라고 아까 배웠었죠. m 곱하기
G가 되고, 그런데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분의 그러면 mg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F 값을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면 F는 low V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쪽을 이렇게 이항을 했기 때문에 low V가 되고, 이것은 low V는 A 곱하기 H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F는 low V, low AH를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low 곱하기 V 그리고 low AH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low는 저희가 뭐라고 했죠? low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다. 그래서 low 대신에 이렇게 low가 아니죠. 감마 대신에 low G 그리고 A, H, 즉 이 F 힘 같은 경우에는 mg 그리고 이거는 감마 V 그리고 감마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low G, A, H가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액체 비중 S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액체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밀도, 사도씨의 물의 밀도에 대한 어떠한 물체의 이 밀도를 이것을 비율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액체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w W를 water의 W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ow zero를 어떤 물체의 밀도라고 했을 때 low W분의 low zero라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low W 그리고 low zero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low G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까 감마 비중량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되면은 감마 제로 감마 W가 되겠습니다. 즉 이 비중량도 동일합니다. 어떤 물체의 이 비중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의 이 물의 물체, 즉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도 이 low W분의 low 제로, 이 둘 다 모두 액체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액체 비중이 11대 이때 당연히 저희는 이 물의 이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로 알고 있죠. 이때의 이 비중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에 비중량을 구해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10 같은 경우에는 low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감마 제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렇게 이 중력 가속도를 곱해 줄 겁니다. 중력 가속도는 아까 저희가 9.8 m/s의 제곱이고, 이 물의 비중량이 아니라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9.8 그대로 두고 low 제로 이것을 감마로 바꾸겠습니다. 감마 제로로 바꿀 때 이것이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항을 하면 되는데, 감마 제로는 10 곱하기 1000 곱하기 9.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98,000 단위가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보자면은 그러면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10의 3개를 뉴턴 같은 경우에는 10의 3승을 더해주면은 킬로 뉴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는 98,0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다음 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힘과 그리고 일과 동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힘 같은 경우에 아까 1뉴턴 같은 경우에는 1kg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설명드렸죠. 다음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일 같은 경우에는 1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줄 같은 경우에는 1뉴턴 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또한 1와트 세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이 와트 혹은 킬로와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1와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1와트 같은 경우에는 줄 퍼 세크가 됩니다. 즉 1초 동안
얼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뉴턴, 1줄, 1와트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제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줄, 2번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 그리고 3번 파스칼, 그리고 세제곱미터, 4번은 뉴턴 퍼가 아니죠. 파스칼 퍼도 아니고 파스칼과 세제곱미터의 곱, 그리고 뉴턴과 세크의 곱, 이렇게 1, 2, 3, 4번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 중에서 단위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금 줄은 1뉴턴 미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뭐죠?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뉴턴이 아니라 미터가 하나 더 있죠. 그럼 미터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kg 그리고 제곱미터 그리고 세크의 제곱. 그래서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과 1번식이 동일하네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파스칼 그리고 세제곱미터의 곱,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이 파스칼의 단위고 여기에 세제곱미터를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1 뉴턴 퍼 제곱미터이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은 뉴턴은 다시 한번 갑니다.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여기에 아래쪽에 제곱미터가 하나 더 있고 위쪽에는 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제곱미터랑 세제곱미터 중에 제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1kg의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 단위가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4번도 보겠습니다. 4번 1뉴턴 세크인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1kg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런데 세크가 위쪽에 있네요. 이렇게 세크가. 그렇게 되면은 1kg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약분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모두 킬로그램 그리고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이 4번만 1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단위가 다른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운 다음에 총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맨 위에 F는 mg라는 식을 지우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을 토대로, 기반으로 모든 것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뉴턴 같은 경우에는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리고 1줄은 1뉴턴 미터이기 때문에 1kg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위에 제곱이 하나 더 붙고 1파스칼의 경우에는 1뉴턴 퍼 제곱미터 다시 1kg 그리고 여기에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이 아래쪽에 제곱미터가 있으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터만 남고 미터 그리고 세크의 제곱, 이것이 1파스칼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뉴턴, 1줄, 1파스칼은 이런 단위가 되고 이것들은 F는 mg 그리고 감마 v, 감마 ah 그리고 rho g ah 이것과 함께 꼭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위의 기초가 되고 이 기초가 바로 소방유체역학의 기초가, 즉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이었습니다.